오늘 오후 2시 이진관 판사가 진행하는 한덕수 재판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선고 직전에 한덕수가 초아 호텔에서 포착되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이진관 판사가 선고 생중계를 허용했다는 건 우리 국민들한테는 긍정적인 신호일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의 특급 호텔 로비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를 뚫어져라 보는 한 남성이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입니다. 이 장면이 공개된 시점이 하필이면 오늘 21일 1심 선고를 코앞에 둔 때라서 더 크게 번졌습니다. 16일 최욱의 매불쇼는 윤석열에게 사형이 구형된 바로 다음 날인 14일 시청자 제보로 들어왔다며 해당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최욱은 직제상 윤석열 다음으로 책임이 무거운 사람이 한덕수라고 총리였기 때문이라고 짚으면서 그런 사람이 지금도 대한민국 최고급 호텔을 드나들며 럭셔리한 삶을 즐기는 듯한 모습이 납득되느냐고 말했습니다. 영상 한 조각이 사람들 마음을 건드린 이유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이건 지금 이 사회가 어떤 종류의 죄를, 어떤 종류의 태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대로 보여줍니다. 같은 날에 다른 장면도 공개됐습니다. 한덕수는 서울의 한 식당에서 부인 최아영과 함께 돈가스를 주문하는 모습으로도 포착됐습니다. 최양 작가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날 서울의 유명 경양식 식당에서 한덕수 부부를 목격했다며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날이 또 윤석열에게 사형이 구형된 다음 날 낮이었다고 적었습니다. 최양 작가는 한덕수가 내란을 일으킨 핵심 인물 중 하나로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구형받아 놓고도 대낮에 부인과 함께 메뉴를 고르는 장면이 비현실적인 느낌을 넘어서 초현실적으로 다가왔다고 썼습니다. 자신과 일행은 내란 시도 이후 탄핵에 이르기까지 추운 겨울 내내 아스팔트에 앉아 탄핵을 외치며 깃발을 흔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침의 대상자 중 한 명이 그 테이블 건너편에서 돈가스를 고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자격으로 이 돈가스를 먹으러 왔느냐고 묻고 싶었지만 그 마음을 양배추 샐러드와 함께 삼켜버렸다고도 적었습니다. 대신 사진은 찍었다. 안 찍어둘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문장들이 사람들을 더 화나게 만든 이유는 단지 누군가 밥을 먹어서가 아닙니다. 겨울의 장면과 식당의 장면이 한 화면에 겹치면서 죄와 책임, 반성과 처벌, 법과 현실이 따로 노는 듯한 느낌이 확 커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덕수가 단순히 불미스러운 의혹을 받은 인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내란 특검은 지난해 결심 공판에서 한덕수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 재판장 이진관이 1심 선고를 합니다. 이 선고는 생중계됩니다. 개정된 내란특검법에 따라 내란특검이 기소하거나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사건의 경우 1심 재판을 원칙적으로 중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이 선고는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내란 혐의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사람들은 오늘 법정에서 국가가 민주주의를 어떻게 방어하는지, 헌정 파괴에 어떤 값을 매기는지 그 최소한의 기준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특검이 제시한 혐의는 가볍지 않습니다. 특검은 한덕수가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국무위의 부의장임에도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다고 봤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윤석열에게 국무위의 소집을 건의했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는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려고 허위로 작성된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윤석열, 강희구와 함께 서명하고 그 문건을 폐기하도록 요청했다는 혐의도 적시됩니다. 그리고 윤석열 탄핵 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정말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했다는 혐의도 따라붙습니다.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이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시켰고 국민에게 큰 상실감을 줬다고 말하며 그 피해를 헤아릴 수 없다는 취지로 구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덕수는 최후 진술에서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말하는 순간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고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일이었으며 뜻을 돌리려 했으나 힘이 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비록 막지 못했지만 찬성하거나 도려한 일은 결단코 없고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마지막 고백이라고도 했습니다. 말로는 반성과 부끄러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분노는 바로 이 지점에서 폭발합니다. 말과 생활이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죄의 무게가 무겁다면 최소한 사회적 시선 앞에서의 태도는 달라져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호텔 로비와 돈가스 집에서 포착된 장면은 그 기대를 정면으로 비웃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영상이 찍힌 장소로 거론된 곳이 서울 중구의 특급 호텔이고 공개된 영상에서는 웨스틴 조선 서울 호텔 피트니스 센터 입구 쪽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점심으로 돈가스를 먹은 뒤 운동을 위해 호텔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도 따라붙었습니다. 돈가스 가게와 호텔이 차로 20여 분 거리라고도 알려졌습니다. 그 호텔 피트니스의 개인 회원권 가격이 수천만 원이고 연회비도 수백만 원이라는 이야기까지 덧붙었습니다. 한덕수는 무역협회 회장 재직 시절 부부 회원권 가격이 1억 원에 달하는 서울 강남구 특급 호텔 피트니스 센터 무료 이용권을 받고 퇴직 기회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적이 있다고도 전해졌습니다. 이 대목들은 단순히 사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직의 책임과 특권의 냄새가 겹쳐질 때 사람들은 더 분노합니다. 법정에서 죄를 다투는 한편 밖에서는 특권의 공간을 아무렇지 않게 드나드는 장면이 겹쳐지면 그 자체가 하나의 정치 메시지가 되어버립니다. 온라인 반응이 거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비꼬는 표현도 나왔습니다. 가슴이 아프고 부끄러워 차마 얼굴을 들기 어렵지만 돈가스 써는 건 쉽다. 이런 문장이 돌아다녔습니다. 조롱이 섞인 분노는 사회가 무너졌다는 감각에서 나옵니다. 처벌이 약할 것이라는 불안, 끝내 책임이 흐지부지 될 것이라는 공포가 깔려있을 때 사람들은 먼저 비웃고 먼저 분노합니다. 그게 방어기제처럼 작동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오늘 선고가 더 크게 주목받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16일 윤석열의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 35부 부장판사 백대현은 윤석열의 사후 선포문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윤석열이 한덕수 및 강희구와 함께 범행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윤석열이 한덕수 및 강희구와 공모해 그 문서를 폐기한 행위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죄 및 공용서류 손상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이 판단은 한덕수 사건의 맥락을 더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한덕수 혐의는 혼자 떠안는 문제가 아니라 그날의 권력 작동 방식과 책임 사슬의 한 고리로 법원이 이미 언급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선고는 단순히 한 개인의 형량이 아니라 내란의 구조에 대해 법원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보여주는 장면이 됩니다. 여기서 국민들이 특히 예민하게 보는 건 구속 여부입니다. 한덕수는 불구속 상태입니다. 불구속 자체가 무죄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감정에서 불구속은 종종 면책처럼 읽힙니다. 잡혀있지 않으니 마음대로 다니고,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운동하고, 마음대로 생활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게 맞는 장면으로 찍히면 법과 현실의 거리감이 확 벌어집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사람이, 그것도 징역 15년이 구형된 사람이 그 사회적 중량감에 걸맞은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공분의 연료가 됩니다. 더구나 공소장 변경을 두고도 이진관이 직접 공소장 변경을 명령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라는 말이 나왔던 만큼 사람들은 더 쉽게 납득하지 못합니다. 가벼운 처분으로 넘어갈 종류가 아닙니다. 이거야말로 한국 민주주의가 지금 어디까지 회복됐는지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오늘 이진관 선고는 한 사람의 운명을 정하는 동시에 권력자들에게 경고를 보내고 국민에게는 최소한의 신뢰를 돌려주는 자리여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위로가 아닙니다. 정의를 정의답게 집행하는 장면입니다. 국민이 계속 농락당하는 사회는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법이 권력자를 엄정하게 다룰 때만 사회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그 정상의 첫 문턱을 법원이 제대로 세워야 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 논평,
정치보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